지난 아시안게임에서 항저우에 있는 한 식당에서 일하는 중국인 여종업원이 올린 글이 중국에서 화제입니다. 해당 글은 중국에서 3천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반응을 이끌어냈는데요. 해당 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나는 중국 항저우의 한국 음식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다. 나는 대학을 졸업한 뒤 이곳 항저우에 와 이 식당에서 약 3년 가까이 일을 해오고 있다. 우리 한국 식당에는 종업원과 사장, 요리사가 모두 중국인이다. 사실 한 식당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인이 운영하는 곳은 아니다. 하지만 한국 음식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사장님 덕분에 한국 음식을 즐기러 오는 많은 사람들로 북적인다. 최근 아시안게임에서는 실제로 한국인들이 많이 왔다가 간 식당이기도 하다. 나는 이때 처음으로 한국 사람들을 봤는데 항저우는 평소에는 한국인들이 자주 오는 도시는 아니기 때문에 한국인 손님들을 만나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 아니라 신기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우리 식당에 최근 북한에서 온 사람들도 많이 보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들 때문에 나는 한국과 북한 사람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완전히 알아낼 수 있었다. 주변에 많이들 알려진 사실처럼 북한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은 같은 민족이면서도 완전히 다른 나라 사람들인 것처럼 보인다. 남자들이 특히 그러한데 북한 남자들은 피부가 대부분 동남아시아에서 온 사람들보다도 검다. 하지만 한국 남자들은 대부분 피부가 하얗고 키가 매우 큰 편이다. 다들 북한 사람들이 많이 굶는다는 인식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밥을 허겁지겁 먹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 북한 사람들은 밥을 매우 적게 먹는다. 밥을 남기는 경우도 많고 특히 북한 사람들은 반찬보다 밥을 위주로 먹어서 반찬은 남겨져 있더라도 밥을 무조건 2그릇, 3그릇 먹는 경우가 많다. 그에 비해 남한 사람들은 반찬을 위주로 먹는다. 그 사람들은 반찬이나 메인 요리를 전부 먹더라도 쌀밥은 남기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우리 식당에서 쌀밥을 매우 자주 남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떤 남한의 손님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중국의 쌀밥은 한국의 쌀밥에 비해 매우 푸석푸석하고 쫀득한 느낌이 적다고 한다. 남한의 젊은 손님들은 처음엔 매우 무서운데 그들은 음식이 나오면 높은 확률로 많은 손님들이 음식에 대한 자세한 사진을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해서 찍는 경우가 많다. 나는 처음에 그러한 행동을 보고 음식에 머리카락이 들어가 있거나 벌레가 들어있어서 그런 것인 줄 알았다. 우리 식당은 다른 식당들에 비해서 청결을 유지하고 위생이 매우 뛰어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레가 들어가는 경우는 종종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사진을 찍고 신고하는 것인 줄 알았다. 하지만 이들은 음식 사진을 메신저로 보내거나 자신의 SNS에 올리기 위해서 사진을 찍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인들은 대부분 음식 사진에 미쳐 있다. 나는 음식 사진을 찍기 위해 음식을 시켜놓고 사진만 찍고 한두 입만 먹고 남긴 한국인들도 몇몇 봤다. 그들은 해외에서 음식을 시키는 것은 오로지 사진을 찍기 위해 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들이 음식 낭비의 가장 큰 주범이다. 남한의 손님들은 대부분 그래도 예의가 바른 편인데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도 예의가 가장 바른 편이다. 그들은 자기가 무언가를 흘려도 자신들이 닦으려고 하며 음식을 다 먹은 식판을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들이 직접 반납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 인사성도 바르고 자신들의 불편을 감수해서라도 식당의 편의를 봐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메뉴 주문의 통일 같은 부분이다. 그들은 가장 쉽고 빠르게 나올 수 있는 메뉴를 자주 물어보는데 그러한 메뉴를 알려주면 동행들이 모두 같은 메뉴를 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예의가 바르고 편리한 한국인 손님들 중에서도 몰상식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대부분은 음식점에서 생수를 돈 주고 판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국에서는 물이 공짜인 것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식점에서 물을 구매하는데 큰 돈이 드는 것에 대해 놀라는 경우가 많다. 항저우의 음식점에서는 대부분 물 가격이 음료수나 차 가격과 비슷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 사람들은 물을 구매해서 마신다. 밥을 먹을 때엔 음료수나 차를 마시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남성들은 맥주를 같이 구매해 마시는 경우가 있다. 남한 사람들은 음식 먹을 때엔 무조건 물 아니면 술이다. 절대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를 마시지 않는다. 북한 사람들은 마실 것을 대부분 주문하지 않는다. 그냥 요리만 주문할 뿐이다. 남한 사람들과 북한 사람들이 바로 옆 테이블에 앉을 때 정말 재미있는 현상이 보이는데 우선 그 둘은 절대로 대화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서로 보이지 않는 약간의 기싸움이 느껴진다. 북한에서는 핸드폰이 굉장히 큰 부의 상징이라고 한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이 맨날 핸드폰만 들고 사는 것을 보고 그들이 부를 자랑하는 것이라고 느끼는 것 같다. 북한 사람들 중에서는 핸드폰이 없는 사람들이 꽤 많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의 대화를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가끔 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에게 시비 거는 듯이 말을 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식당은 저녁 시간이 지나면 술집으로 바뀌는데 그때 우리는 아시안게임 경기를 들어주며 많은 손님들이 경기를 보면서 선수들을 응원한다.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손님들 간에 트러블이 있는데 북한 사람들이 트러블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나라를 불문하고 시비를 걸면서 싸움을 만든다. 그 싸움에 가장 참지 못하는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과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다. 항상 술집에서 큰 싸움이 나면 대부분 북한 사람들과 우즈베키스탄의 사람들이다. 남한 사람들은 최대한 싸움을 피하려고 한다. 그리고 먼저 웃음을 보이거나 자리를 피하는 남한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문제가 생기기를 가장 꺼려하는 민족처럼 보인다. 하지만 북한 사람들은 완전히 전투민족처럼 보인다. 그들의 화가 나는 정도는 매우 간단한데 그들은 누군가 그들을 오랫동안 쳐다보거나 자신들의 험담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귓속말을 보면 무조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북한의 언어를 말한다. 하지만 대부분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 질문만 하다가 싸움이 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이러한 문제가 계속 생긴다면 식당들마다 북한인 출입금지라는 간판을 써놓을지도 모르겠다. 다행인 것은 아시안게임이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은 모두 자국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북한 사람들은 대부분 키가 작은데 여성들은 대부분 150cm보다 작거나 그 정도가 되고 남자들은 160 초중반대로 보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중국 남자들은 대부분 키가 170 정도 되는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매번 시비를 거는 것이다. 마치 작은 고양이가 큰 사자에게 덤비는 것 같은 느낌이다. 그리고 심지어 남한의 젊은 남성들은 키가 180이 넘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 사람들은 시비가 걸리면 그저 웃다가 자리를 피하는데 이런 것을 보면 남한과 북한의 교육 수준의 차이가 얼마나 크게 존재하는지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아시안게임 도중에 식당에서 한 번 사건이 터진 적이 있었는데 남한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큰 게 있다. 그 나라의 남자들은 밥을 다 먹으면 여자들을 테이블에 대기시켜놓고 자기들끼리 담배를 피러 한꺼번에 나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담배를 10번 정도 피고 돌아오는데 이러한 담배 문화는 남한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특수한 문화다. 이러한 문화 때문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는데 남한 남자들이 담배를 피러 나간 동안 북한의 한 남성이 남한 여성들에게 접근해서 뭐라고 말한 것이다. 그 말에 대해 이해할 수 없었지만 대충 뭔가 북한 남성이 불편했던 모양이었는지 시비를 거는 것처럼 보였다. 문제는 남한 여성들이 그대로 식당만 쳐다보면서 말대꾸를 하지 않은 것인데 자기가 무시받는다고 생각했던 북한 남자는 그곳에서 소리를 질렀다. 밖에서 담배를 피우던 남한 남자들이 식당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나는 그곳에서 큰 싸움이 날까봐 정말 두려웠다. 담배 피던 남한 남성들은 몸에 문신도 있었고 키도 어마무시하게 컸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한 남성들은 무서운 몸집과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남성에게 눈길을 주지 않고 여자들을 데리고 바로 음식을 결제한 뒤 식당에서 도망쳐 나갔다. 이런 것을 보면 남한 남자들이 사실은 겁이 많은 것이 아닌가 싶다. 만약 우즈베키스탄이나 중국의 남성들이었다면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화내는 남성을 제압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싸움은 좋은 것이 아니지만 남한 사람들은 과하게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 한국에는 문신을 하거나 몸집이 큰 사람이 많아서 많은 중국인들이 그들을 두려워하는데 사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다. 중국에서 단 한 번도 문제를 안 일으키고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도망쳐버리는 것이 대부분의 한국인 남성들이다. 참 재미있는 순간이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유익하게 보셨으면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구독은 해외 반응을 가져오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뉴스품의 안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